네, 이번 섹션에서는 스위프트에서 정말 중요한 구조체, 스트럭트랑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를 이해하기 전에 구조체랑 목적이 비슷한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튜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튜플을 이해하기 위해서 튜플이 필요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수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함수 이름을 function get user info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반환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신을 해서 유저의 이름과 나이를 갖고 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함수 바깥으로 보낼 건데 리턴할 때 name하고 age 둘 다 보내고 싶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값을 하나만 리턴하는 건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건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리턴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배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묶어서 다룰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배열은 여기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name의 형태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겠죠.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let name은 뭐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let age는 데이터 타입이 어떨까요? 숫자겠죠. 뭐 2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name과 age를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면은 여기 리턴 타입에 뭐라고 적을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스트링이라고 적을 수도 없고 또 int라고 적을 수 없겠죠. 지금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적으니까 지금 int 이 요소는 이 스트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에러가 지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배열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대신 우리는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튜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튜플은 임시적으로 값을 묶어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묶을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숫자랑 문자랑 묶어도 되고 뭐 불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튜플의 리터럴은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줘요. 그리고 여기 리턴하는 타입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똑같이 이 소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타입명을 명시해줍니다. 첫 번째 거는 스트링이고 두 번째 거 나이는 int니까 이런 식으로 명시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밖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 result라고 해볼게요. result는 get user info를 실행한 결과가 result에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result 하면은 네, 이렇게 홍길동과 25가 잘 추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거 내부에 있는 값만 뽑아내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름만 뽑아내거나 아니면 숫자만 뽑아내고 싶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때 let name은 result에 .0으로 접근합니다. 튜플은 점으로 접근해요. 우리가 배열은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접근했잖아요. 근데 튜플은 .0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let age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result .1로 하면 됩니다. 이 개수에 따라서 0부터 쭈르륵 뒤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print name은 name, 그 다음에 print age는 age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값을 원래 튜플이었던 거에서 이렇게 값을 추출해서 각각 값을 개별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에서 뭔가 리턴을 하고 싶은데 그 리턴하는 걸 여러 데이터를 묶어서 리턴하고 싶은 상황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튜플로 임시적으로 묶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튜플의 존재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봐볼게요. 튜플은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타입의 값들을 함께 담을 수 있으며 구조체나 클래스처럼 정식 타입을 정의하지 않고도 관련된 값들을 임시로 묶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구조체랑 클래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튜플의 특징이 여러 타입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이나 셋 그리고 딕셔너리는 타입이 통일되어 있는데 튜플은 우리가 여러 타입들을 다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데이터 구조, 우리가 타입을 뒤에서 클래스나 스트럭트는 타입을 정의해서 써야 되는데 튜플은 간단하게 괄호로 그냥 묶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또는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덱스는 해봤는데 이름은 좀 이따 해볼게요. 우리가 .0이나 .1로 아까 인덱스로 접근했죠.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한번 봐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튜플을 만들었고 이렇게 함수의 리턴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변수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홍길동에 접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name이라고 하고 user profil이라는 튜플에 .0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했죠. 그다음 print 요 불에도 한번 접근해볼까요? 불 하고 user profile 얘는 몇이 되겠죠? 0, 1이니까 2라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잘 추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튜플이 인덱스로 접근하다 보니까
0, 1, 2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튜플에서 기능을 하나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ame,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인 여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볼 건데 let named user profile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괄호를 여는데 일단 이거를 복사해 볼게요. 요거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각각 이름을 붙일 건데 이름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name 하고 콜론을 붙입니다. 이 name에는 따옴표를 붙이면 안 돼요. 마치 변수명처럼 해주고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콜론 해주고 그 다음에 is logged i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오른쪽은 끌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print name을 다시 출력해 볼 건데 named user profile에서 점 아까는 0으로 접근했죠. 지금은 점 name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한 번 더 해볼게요. print 이번에는 is logged in 하고 여기에 named user profile하고 점 뭘로 접근하면 될까요? 여기 is logged in을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도 좀 통일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서 이렇게 붙여넣게 해줄게요. 네, 그럼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 이름은 우리가 다 안 붙여도 됩니다. 만약에 age는 이름을 붙이기 싫어 하면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age만 따로 한번 출력해볼까요? age하고 여기 named user profile에 점 원래는 age였는데 age가 지금 없겠죠? 이름을 지웠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무조건 인덱스로 첫 번째니까 0번째, 1번째니까 1로 적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age가 잘 출력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name을 이름을 붙였는데 얘를 그냥 0이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름을 name이라고 붙였는데 0이라고 치면 그래도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로 항상 접근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이면 이름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은 전부 다 붙이지 않고 원하는 것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붙이면 다 붙여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튜플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점 name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디컴포지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 예시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우리가 통신을 해서 HTTP 코드가 200번을 받았고 그리고 메시지를 OK로 받았다고 해볼게요. 200번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잘 받아질 때 200번 코드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튜플로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은 코드와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인덱스로도 0으로 접근하고 1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코드로 접근하고 메시지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디컴포지션이라는 문법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let code라고 치고 일단 원래 문법을 봐보겠습니다. http status 뭘 해야지 여기 접근할까요? 코드라고 치거나 아니면 0을 치면 되겠죠. 또 let message 는 http status message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코드 그 다음에 print message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거고 새로운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쉽게 한 번에 얘네들을 할당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제가 소괄호를 열고 코드하고 메시지라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씩 할당이 됩니다. 는이라고 치고 제가 http status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하나는 코드에 하나는 메시지에 잘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새로운 튜플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튜플을 하나씩 분해해서 코드랑 메시지에 담는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프린트 문구를 붙여넣기 하고 주석을 풀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를 통한 접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튜플의 주요 사용처는 함수에서 여러 개의 타입을 반환해야 될 때 그때 튜플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name과 age 이름을 안 붙이고 썼었는데 이렇게 name과 age를 붙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이것도 한번 분해를 통한 접근을 해볼까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고 지금 지금 이 함수의 결과를 유저에 담아서 유저 중에서 .name만 접근했죠. 근데 이걸 name과 age로 그냥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let 하고 소괄호 열어주고 name과 age라고 하면 되겠죠. 이름은 그냥 맘대로 줘도 돼요. 굳이 이거랑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다르게 해볼까요? user name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user age라고 하겠습니다. 는 하고 get user info를 치면은 여기에 지금 튜플로 리턴된 두 가지 값이 각각 변수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프린트 해보면 user name은 user name
그다음에 프린트 유저 age는 유저 age. 결과를 봐보면 네,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튜플은 이렇게 분해해서 각각 변수에 담을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튜플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기본 타입을 배웠었죠. 기본 타입은 몇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문자형인 캐릭터랑 스트링, 그리고 숫자형인 인트 정수형과 더블 실수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타입도 배웠었죠. 컬렉션 타입은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죠. 데이터를 묶어서 표현하는 배열과 셋, 그리고 딕셔너리, 이렇게 3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튜플은 좀 다른 타입입니다. 얘는 컴파운드 타입이라고 해서 복합 타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타입도 아니고 컬렉션 타입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묶어서 표현하니까 컬렉션 타입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컬렉션 타입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타입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 타입은 값 하나만 표현하는데, 튜플은 값을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이 기본 타입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컬렉션 타입과 다른 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 튜플은 값이 한번 정해지면 우리가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묶여지면 그 값이 그냥 그대로 영원히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쓰는 데이터 묶음이 아니라 그냥 임시적으로 함수를 반환할 때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뭘 더하고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렉션은 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값의 타입은 이렇게 여러 개를 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 타입은 섞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은 이렇게 .0이나 아니면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 컬렉션은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컬렉션 프로토콜을 튜플은 따르지 않고 컬렉션은 따릅니다. 이 컬렉션 프로토콜이 뭔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반복문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컬렉션은 배열이나 셋, 딕셔너리는 전부 다 반복문을 돌릴 수 있었죠. 근데 튜플은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문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도는 함수의 반환값처럼 임시적인 데이터를 묶어서 쓸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은 비슷한 데이터들을 묶어서 표현할 때, 그럴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한번 봐볼게요. 웹 요청의 응답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 있는 튜플 HTTP 리스판스를 만드세요.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이름의 인트 타입의 값을 404로 하고, 에러 메시지는 스트링 타입으로 not found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변수에서 에러 메시지만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코드랑 에러라는 2개의 새로운 상수로 분해해보세요. 그 다음에 코드만 출력해보세요. 그러면은 멈춰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셨죠?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 코드는 지우고 먼저 튜플 이름을 let http respons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는 튜플인데 하나는 스테이터스 코드, 하나는 에러 메시지죠. 그러면 스테이터스 코드는 얘는 404 하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는 not found 라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튜플에서 에러 메시지만 출력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에러 메시지는 http response 에러 메시지로 접근하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다. 1로 접근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튜플을 코드랑 에러라는 2개의 상수로 분해해서 할당해 보겠습니다. 얘는 let 하고, 튜플을 받을 거는 무조건 괄호로 감싸줘야 된다. 그리고 코드랑 에러로 받을 거고, 얘는 http response에 있는 값을 분해해서 여기 각각에 담겠다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출력하려고 하네요. 프린트 코드는 코드라고 출력해보면 아마 404가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뜨네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 튜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체랑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